혹시 어릴 때 살던 집 바닥이 노란 장판이었던 분 계신가요? 미끌미끌하고 여름이면 등에 쩍쩍 달라붙던 그 노란 장판 말입니다. 지금 보면 좀 촌스럽다 싶은 그 색깔이 사실은 옛날 부잣집 바닥을 일부러 따라한 색이었습니다. 좀 의외이시죠? 제가 마루를 판매하다 보면 손님들이 이런 걸 가끔 물어보십니다. 장판이랑 마루는 뭐가 다르냐? 강마루, 강화마루는 또 뭐가 다른 거냐? 도대체 왜 이렇게 종류가 많냐? 뭐 그럴만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바닥재는 지난 10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란 장판에서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 발밑에 깔린 마루까지 계속 모양이 바뀌어 온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유행 따라 바뀐 게 아닙니다. 바뀔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매번 있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더 좋은 마루 이재남입니다. 한국집 바닥 이야기는 온돌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우리 옛날 집은 바닥이 처음부터 두 가지 형태였습니다. 겨울을 나는 따뜻한 온돌방이 있었고 여름을 나는 시원한 마루가 따로 있었습니다. 같은 집안에 난방 공간과 통풍 공간이 같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면 온돌은 추운 북쪽에서 발달했고 마루는 더운 남쪽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두 개가 한 지붕 아래 만난 게 우리 한옥인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겨울엔 따뜻한 방에서 여름엔 마루에서 지냈습니다. 온돌이 그냥 옛날 난방장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좀 섭섭합니다. 2018년에 온돌 문화라는 이름으로 국가무형문화재가 됐습니다. 한국인이 혹독한 추위에 맞춰 살아온 방식 그 자체를 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겁니다.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아서 먹고 자는 우리 자식 생활도 따지고 보면 이 따뜻한 바닥에서 나온 문화입니다. 바닥이 따뜻하니까 굳이 의자가 필요 없었던 거죠. 자, 그럼 그 따뜻한 방바닥을 뭘로 마감을 했을까요? 아까 노란 장판 이야기를 했는데 노란색의 원조가 바로 한지 장판입니다. 옛날에는 한지를 여러 겹 겹쳐 바르고 그 위에 콩을 갈아서 들기름하고 섞은 걸 문질렀습니다. 이걸 콩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오칠까지 더하면 바닥이 노르스름하면서 반질반질하게 윤이 났습니다. 문제는 이게 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고 비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집에나 못하고 잘 사는 집,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양반집이나 가능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어땠냐면 지프로 엮은 멍석이나 갈대로 엮은 삿자리를 까는 정도였습니다. 바닥만 봐도 그 집 형편이 보였던 거죠. 이 풍경을 한 방에 바꿔놓은 게 1957년입니다. 라키 화학, 지금의 LX 하우시스가 국내 최초로 비닐장판을 만들어냈습니다. 손으로 한 겹 한 겹 바르던 바닥이 이제 공장에서 둘둘 말려 나오는 제품이 된 겁니다. 여기서 아까 그 노란색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이 비닐장판을 만들 때 일부러 노란색으로 뽑았습니다. 왜냐? 옛날 부잣집 한지 장판에 그 고급스러운 색을 흉내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 노란 장판이 전국 집집마다 다 깔리고 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너무 흔해지니까 고급은커녕 오히려 오래되고 낡은 옛날 집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부잣집 따라 만든 노란색이 가장 서민적인 색으로 되어버린 거죠. 장판도 거기서 멈추진 않았습니다. 1978년에는 표면이 한결 부드럽고 질긴 모노름이라는 제품이 나왔고 1980년대에는 옛 한지 장판에 붓자국 느낌까지 살린 민속 장판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장판을 그냥 싸구려라고만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열 빨리 올라오고 청소 쉽고 바닥에 앉아 사는 우리 생활에 잘 맞습니다. 한국식 바닥 난방에는 사실 꽤 똑똑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이 바닥재의 흐름이 크게 한번 출렁인 게 아파트가 쏟아지던 1970년대입니다. 이때부터 아궁이가 사라집니다. 대신 시멘트 바닥 안에 온수 파이프를 묶고 보일러로 데운 물을 그 안에 돌려서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똑같은 온돌인데 옛날 구들하고는 원리가 완전히 다른 현대식 난방이죠. 그런데 살림이 좀 나아지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바뀝니다. 차가운 비닐 말고 진짜 나무 바닥을 밟고 싶어진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양에서 쓰던 통 원목마루를 이 뜨거운 바닥에 그대로 깔았더니 나무가 도저히 못 버티는 거죠. 바닥 온도가 40도를 넘나드니까 나무가 수축했다 팽창했다 하면서 이음매가 벌어지고 쩍쩍 갈라지고 심하면 마루가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비싼 원목을 깔아놓고 일주일 만에 들뜨는 걸 보면 속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합판마루, 다른 말로 온돌마루입니다. 얇은 합판을 결이 서로 엇갈리게 여러 겹 붙여서 나무가 휘어지는 걸 잡고 맨 위에는 진짜 나무를 아주 얇게 켜서 무늬목을 한 장 올렸습니다. 이걸 바닥에 본드로 붙여서 시공하니까 열도 잘 올라오고 발자국 소리도 조용했습니다. 90년대 고급 아파트에서 꽤 대접받았던 바닥재입니다. 그런데 약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맨 위 무늬목이 종이장처럼 얇았습니다. 청소기 바퀴 굴러다니고 애들 장난감 떨어지고 가구 끌고 이런 거에 표면이 쉽게 파였습니다. 무엇보다 물에 또 약했습니다. 주방이나 베란다 쪽에서 물이 한번 스며들면 이음매부터 시작해서 까맣게 썩어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 강화마루입니다. 1996년에 동아기업이 국내 최초로 강화마루 공장을 설립하면서 바닥재 시장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강화마루는 나무를 잘게 부숴서 압축한 단단한 판 위에 나무 무늬가 인쇄된 필름을 입힌 제품입니다. 표면이 정말 단단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가구를 올리든 강아지가 뛰어다니든 잘 안 긁혔습니다. 가격도 합판마루보다 저렴했습니다. 시공도 본드 없이 바닥에 습기 차단제 역할을 하는 폼지만 깔고 마루끼리 끼워 맞추는 클릭 방식이라 빠르고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본드 없이 띄워서 시공하는 방식이 단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 바닥하고 마루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열이 더디게 올라왔습니다. 한국 사람은 바닥이 뜨끈해야 하는데 그게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발소리나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그 빈 공간에서 울리면서 층간소음을 더 키웠습니다. 물을 먹으면 판이 부풀어서 원래대로 안 돌아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단단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온돌 환경에서는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집에 시공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강마루 차례입니다. 강마루는 한마디로 앞에서 언급한 온돌마루와 강화마루 장점을 결합해 만든 바닥재입니다. 합판마루의 습기 적응력과 강화마루의 단단한 표면, 이 둘을 합쳤습니다. 합판 위에 HPL이라고 하는 한층 더 강한 표면재를 올리고 다시 본드로 바닥에 딱 붙여 시공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강마루가 합리적이었습니다. 본드로 붙이니까 열이 잘 올라오고 표면이 단단하니까 입주하면서 찍히는 하자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외로 중요한데 합판이 안정적이라서 거실하고 방 사이에 거추장스러운 문턱 같은 분리대를 안 써도 됐습니다. 그래서 집안 전체 바닥이 문턱 없이 쭉 이어지는 그 깔끔한 느낌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요즘은 강마루 시장이 어디까지 왔느냐? 흐름이 또 한번 넓어지고 있습니다. 폭이 넓은 강폭마루로 거실을 더 시원하게 트고 빛 반사를 줄인 무광 마감으로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냅니다. 타일이나 대리석처럼 보이는 석재 패턴 강마루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판 위에 두꺼운 원목 단판을 켜서 올린 원목마루는 여전히 가장 고급 바닥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또 빠지지 않는 게 친환경입니다. 새집 증후군이다, 유해물질이다 해서 사람들이 예민해지면서 이제는 몸에 안 좋은 성분을 거의 안 쓰는 친환경 등급 자재가 기본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바닥재 고르는 기준이 가격이었다면 요즘은 친환경적이면서 고급스러운 디자인인지를 먼저 봅니다. 기준 자체가 바뀐 거죠. 이렇게 쭉 보면 느껴지실 겁니다. 어느 하나가 끝까지 최고의 바닥재는 아니었던 겁니다. 노란 장판도 합판마루도 강화마루도 다 그 시절엔 최선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집 난방하고 생활에 가장 잘 맞는 바닥재가 자리를 바꿔가며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런데 100년을 돌아오는 동안 안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국 밟고 싶어 했던 건 진짜 나무였다는 점입니다. 비닐로 색을 흉내내고 얇은 무늬목으로 따라하고 나중엔 필름으로 인쇄까지 했지만 발바닥에 닿는 진짜 원목의 느낌은 그걸로 대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원목마루가 지금
지금까지 가장 프리미엄 바닥재로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나무 한번 제대로 밟아보고 싶다, 오래 두고 길들여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그땐 원목마루만 한 게 없습니다. 그 선택을 후회 없게 도와드리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집 바닥을 한번 내려다보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더존마루 이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